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진짜 본 내용, 변형률과 변형의 관계를 다룰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비틀림을 받는 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비틀림을 받는 축 또는 이제 봉이란 표현을 써도 무방합니다. 변형률과 변형의 관계라는 거는 즉 우리가 이 사이에서 수식을 작성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도대체 변형이 비틀림을 받는 봉에서 변형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변형률이 뭔지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많이 그렸던 이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비틀림을 받는 봉이에요. 봉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 고정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토크를 줄게요. 비틀림 모멘트.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이 둘은 이제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근데 저는 이런 좀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반시계 방향이네요. 반시계로 돌아가는 얘를 그릴게요. 이제 변형 전에 이런 파란색 선이 있었어요. 변형 전. 얘를 편의상 알파벳 A, B를 붙일게요. 이게 있었는데 딱 비틀잖아요. 비틀면은 A는 이제 고정이 돼 있을 거고 B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여기를 이제 B'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B는 B'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 있던 점은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여기 있던 점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A, B 선이 A, B'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때 이 원 단면 있잖아요. 이 단면의 중심에서 B의 반지름 그리고 B'까지 반지름을 그려요. 그때 생기는 이 각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고요. 파이의 명칭은 비틀림 각입니다. 비틀림 각이고 영어로는 여기 아래 쓸까요? Angle of Twist라고 불러요. 비틀림 각. 이 파이가 뭐냐면요. 이 파이가 제가 말하는 변형입니다. 그 비틀림에서 변형은 뭐다? 파이, 즉 비틀림 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재료역학에서는 변형체를 다룬다고 했죠. 근데 변형체가 힘을 받아서 얼마나 변형이 되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3장에서 비틀림에서 보는 힘은 뭐냐면요. 힘은 토크 또는 비틀림 모멘트죠. 비틀림 모멘트예요. 근데 얘가 변형을 할 건데 변형의 지표는 뭐냐면 파이, 비틀림 각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싶은 최종적인 거는 얘는 이제 알파벳 T였잖아요. T와 파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최종 이제 목표는. 자, 그럼 비틀림 각을 이렇게 변형의 지표로 잡았어요. 그럼 뭐가 보장이 돼야 되냐면은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비틀림 모멘트가 크잖아요. 비틀림 모멘트가 크면 파이가 클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비틀림 각이 클 거라는 걸. 즉 많이 비틀면 비틀수록 파이는 점점 더 커집니다. 즉 파이는 변형의 정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가 커지면 파이가 더 커질 거니까. 그래서 비틀림을 받는 축 또는 비틀림을 받는 봉에서 변형은 뭐냐면 파이, 비틀림 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형률은 뭐냐? 변형률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그려놓은 그림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그릴 점선 부분만 이제 좀 따올게요. 이 부분을 따올 건데 항상 역학에서 자주 하는 기법이죠. dx만큼 아주 짧아요.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지만 원래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애를 떼와서 여기에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고 여기 길이가 이제 dx가 되겠죠? 그때 이제 a, b를 지나던 직선 얘 있죠, 얘. 여기를 이제 CT라고 해볼게요. CT. 그러면은 위에 그림에서 다시 표기를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C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D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얘도 이제 좀 그려와 볼게요. 얘 이렇게 비틀린 얘는 뭐라고 그릴까요? 얘는 이제 EF라고 할까요? EF라고 합시다. 이렇게 EF라고 하면은 위에 그림에서 여기가 E고 여기가 이제 F인 거를 우리가 그려 놓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그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변형률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단위 길이당 변화량이에요. 단위 길이당 변화량. 그럼 이거랑 이제 변형이랑의 차이를 보려면은 변형은 뭐냐면은 변형은 전체 길이에 걸쳐 변화한 양입니다. 길이 전체에 걸쳐서 변화한 양. 무슨 얘기냐면 변형이 여기서 파이라 그랬잖아요. 파이는 뭐냐면은 지금 이 봉의 시작점 여기 라지 A부터 이 봉의 끝점 라지 B까지 가는 동안 이때 가는 동안 변하는 겁니다. 이게 변형이에요. 그쵸?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일단 얘를 좀 지울게요. 얘도 이제 좀 지웁시다. 변형은 이제 전체 길이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단위 길이, 즉 이 dx를 가는 동안만 변한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dx를 가는 동안만. 그러면 d랑 f랑 이렇게 똑같이 이거 있죠? 얘는 변형률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 구간 있죠? C에서 지금 E까지 변한 거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필기를 해보면은 C에서 E까지 간 얘 있죠? 얘는 dx에서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럼 C에서 E까지 변한 거 왜 변한 거냐면은 dx 이전에 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변화를 했기 때문에 C에서 E까지의 거리 차이가 생긴 겁니다. 즉 dx에서는 C에서 E가 변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그렸어야 되냐? EF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CD가 이렇게 있었죠. CD가 이렇게 있었고 이 EF 부분을 CD에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평행 이동. 즉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를 D'이라고 할게요. 그럼 D에서 D' 변화한 이거 있잖아요. 이게 dx에서 변한 양입니다. 양이라고 할까요? 양인가? 근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dx에서 변한 양은 순수하게 변한 양은 EF를 CD에 평행 이동시켜서 붙인 다음에 만든 D에서 D'까지 이동한 그 양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 중심을 찍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D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비틀림 각이 변화한 정도죠. D파이는. 근데 변형률은 우리가 뭘 잡냐면은 우리가 1장에서 배웠듯이 변형률은 이제 수직과 전단 변형률로만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D파이를 변형률로 바로 잡으면 좋겠지만 변형률은 뭘 잡냐면은 이 각도를 잡습니다. 이 각도를 감마라고 잡아요. 감마. 그러면 이 길이가 이제 dx였죠.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 책 그림을 보면은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감마가 변형률이에요. 감마가 변형률. 그러면은 감마를 이제 수식으로 잠깐만 써보면은 이 삼각형 있죠? 이런 삼각형 C, D, D 프라임 그리고 여기가 감마라고 잡았어요. 이 감마가 단위 길이당 변화한 양을 대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변화량이 많다면 감마가 커질 겁니다. 분명히 당연하겠죠. 그래서 감마를 변형률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삼각형을 따 봤을 때 DD' 있죠? DD' 여기 이 길이는 사실상 호지만 감마가 아주 작습니다. 전단 변형률이 아주 작아요. 재료역학에서 다루는 감마는 아주 작기 때문에 DD'은 직선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DD'은 이 부채꼴 있죠? 이 부채꼴에 의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원형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RD파이가 됩니다. R 곱하기 D파이가 이 길이는. 그리고 CD는 DX라고 했죠. 감마가 정말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적분 시간에 배운 게 있죠. 감마는 DX분의 RD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중요한데 옆에다 이제 좀 옆에다 옮겨 볼게요. 이 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 있죠. dx분의 d파이를 얘만 이제 따로 우리가 세타라는 기호를 붙여주고 얘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재료학 책에서 비틀림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ate of twist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지금 비틀림을 받는 축과 봉이 있는데 거기서 변형률과 변형의 관계를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비틀림을 받는 봉에서 변형이 도대체 뭐고 변형률이 뭔지를 본 겁니다. 변형은 파이 비틀림 각이고 그리고 변형률은 감마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감마를 표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dx에서만 일어난 변화만 가지고 감마를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잘 익혀주세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전단 변형률과 이제 비틀림 각의 관계를 실제로 이제 유도를 해볼 겁니다. 이제 이 전단 변형률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관찰할 변형률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비틀림 각은 이제 우리가 한 변형이죠. 이제 드디어 얘들이 변형과 변형률이 뭔지 알았으니까 드디어 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을 이제 다시 그릴게요. 축하종을 받는 봉을 이제 이런 식으로 봉이 있었죠. 모멘트는 이제 표시하지 않을게요. 왼쪽 고정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모멘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있던 기준선이 A, B였던 기준선이 이제 변하겠죠?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렇게 원형 단면 사이에 있던 이 각도가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불렀어요. 이 길이를 단면의 봉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뭘 한번 생각을 해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단면 그 dx 미소 구간을 하나를 이제 잘랐었잖아요. 그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자, 이렇게 dx가 있었고 원래 기준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동한 걸 그대로 따오면은 얘가 되겠지만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이동을 시킨 얘를 이제 우리가 감마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원형 단면에 있는 얘를 연결시켰을 때 얘는 이제 d파이가 됐죠. 얘를 이제 dx1 그리고 감마1 그리고 d파이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반지름은 이제 r입니다. 그러면 감마1은 dx1 분의 d파이1의 r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유도한 대로 보면은 그쵸? 그리고 dx1이 만약에 지금 여기를 자른 거라고 해봅시다. 여기. 근데 그 옆에 dx2도 한번 이렇게 잘라볼게요. dx2도 옆에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그럼 이 구간이 dx2고 똑같이 얘도 이렇게 감마 2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이 되게 복잡하네요. r 얘가 d파이 2가 있었을 겁니다. 얘도 똑같이 감마 2는 r dx2 분의 d파이 2가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순수 비틀림이잖아요. 순수 비틀림이 뭐냐면은 단면이 일정하다. 지금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동안 단면이 모두 일정하죠. 단면의 크기가. 그리고 같은 내부 토크를 갖는다. 여기 첫 번째 점에서 내부 토크 T를 받는 다음에 끝점에서 T, 중간에도 T, 계속 T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모든 어떤 DX 구간을 자르잖아요. DX1을 자르든 DX2를 자르든 전단 변형률이 같아야 됩니다. 얘네 둘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왜냐면 같은 단면에 같은 힘을 줬으니까 같은 정도로 비틀릴 거잖아요. 같은 정도로 비틀렸으니까 감마1과 감마2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dx1분의 d파이1과 dx2분의 d파이2 여기 있는 얘죠. 얘네들도 똑같아야 돼요. 그쵸? 이거를 이제 원래 그림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원래 그림. 자, dx2가 이렇게 있고 dx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마1은 사실 뭐냐면요.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크게 이 그림을 확대시켜 볼게요.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거는 강의를 찍을 때마다 하는 얘기 같네요. 크기를 조금 이렇게 키웁시다. 그렇죠? 그러면 감마1은 여기 이렇게 얘를 지금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얘의 사이각입니다. 사이각. 그리고 감마2도 여기가 되겠죠. 평행 이동을 얘를 이렇게 시켰으니까. 근데 순수 비틀림이라면 감마1이랑 감마2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감마1이랑 감마2가 똑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빨간색 편을 치르면 얘가 일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암묵적으로는 일직선으로 그려놨지만 사실 순수 비틀림이어야지 감마1과 감마2가 같기 때문에 얘가 일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비틀림이면은 저 빨간색 그 비틀림이 된 뒤로 그거를 선으로 이어오면은 직선이 되는 거구나. 이 직선에서 요 각도 있죠. 이 각도를 감마라고 해볼게요. 그냥 감마, 1, 2 안 붙이고 이 감마. 이 감마는 감마1과 감마2와 똑같습니다. 얘네 셋이 똑같아요. 이 세 개가 똑같은 이유는 지금 이 기준선 있죠. 이 기준선에서 이 대각선 선이 만나는 점의 각도를 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점에서 잰 각도, 여기 만나는 점에서 잰 각도, 여기 만나는 점에서 잰 각도가 일직선이니까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감마는요. 자, 여기다 쓸까요? 감마는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R 곱하기 L분의 파이입니다. 왜냐면 여기 각도를 여기 알파벳을 C라고 붙여요. 여기를 이제 C라고 우리가 붙이면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럼 A, B, C. 여기가 일직선이기 때문에 감마였고 이 길이는 L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가 R파이입니다. R파이. 여기 반지름을 R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마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L분의 R파이랑 똑같습니다. 자,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은 우리의 최종 목표였던 변형인 비틀린 각과 감마의 변형률의 수식이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즉 관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했던 게 끝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를 하나를 해줘야 돼요. 위에서 본 단면을 하나만 그릴게요. 그럼 이 점 보통은 O라고 점을 매기고 이렇게 변형전이에요. B까지 있는 선이 있었겠죠. 얘입니다. 얘 이거.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C 얘는 이제 후예요. 변형 후 그리고 변형 전. 얘도 크기를 조금만 키웁시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알았던 정보들을 좀 표기를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됐던 거죠. 근데 감마를 우리가 무의식 잡을 때 뭘 암묵적으로 했냐면은 B에서 C로 이동하는 동안에 그 아래 B와 C가 만나는 점의 각도를 감마라고 한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똑같은 홀을 그리면서. 근데 얘도 똑같이 감마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감마가 조금 더 작을 겁니다. 여기가 라지 A, 여기가 라지 B라고 하면은 감마 A는 감마 B보다 무조건 작을 거예요. 감마 A가. 왜냐하면 변형된 정도가 A가 조금 더 많이 이동을 B가 조금 더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마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동한 만큼 벌어진 각도가 감마니까. 그쵸? 그럼 당연히 A 안쪽에 있는 얘를 잡잖아요. 얘는 감마 A보다도 작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 감마 B,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감마 B가 사실 감마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됩니다. 가장 많이 벌어질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감마 맥스라는 값이 붙어요. 그러니까 감마 맥스라는 이제 문자가 붙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그럼 만약에 감마 A의 값을 실제로 알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잠깐 지울게요. 자, 원래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잖아요. R. 그리고 여기 A의 반지름의 길이를 로우라고 할게요. 로우. 그러면 감마 A는 뭐가 되냐면 R분의 로우 감마 맥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얘가 이동한 게 감마 맥스죠. 감마 맥스 그리고 얘가 감마 A인데 감마 맥스는 원래 자기 위치였던 전체 길이 반지름의 그 비율을 가져오는 겁니다. 로우를 곱해가지고 감마 A를 내면 됩니다. 이거 이제 다음 강의에서 좀 쓸 내용이고 중요한 건 뭐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거를 알아낸 겁니다. 정강편을 좀 이렇게 얘가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중요한 식이 돼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재료역학의 핵심인 변형률과 변형의 관계를 본 건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변형률이 전단 변형률을 말하는 거였고 변형은 비틀린 각을 말한다는 걸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에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좀 약간 버벅이면서 하긴 했지만 유도도 할 수 있으면은 유도하고 이제 문제까지 풀 수 있다면 이제 완벽하게 이건 공부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응력과 힘의 관계 그리고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힘과 변형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